안녕하세요. 알면안이온 대표원장 김민환입니다. 자폐증 발달 지연은 만성적인 질환입니다. 그래서 치료 기간도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치료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반응들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반응들 중에서 누가 봐도 호전 반응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반응도 있을 겁니다. 언어 표현이 늘어나거나 눈 맞춤이 늘어나고 사회성이 늘어나는, 누가 봐도 자폐의 증상이 좋아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반응들은 그냥 보기에는 이게 자폐증이 좋아지는 반응인지 몸이 개선되고 있는 반응인지 애매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번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아이들이 보이는 모든 반응을 다 설명드리긴 힘듭니다. 만약 치료하는 와중에 이 영상에 언급하지 않은 다른 반응이 나타나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다면 언제든 한의원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변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폐증 아이들은 설사를 하는 아이들이 많죠. 장 기능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을 먼저 개선하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장 기능을 개선하는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설사 횟수가 늘어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반응은 치료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반응입니다. 장에 힘이 생기기 때문에 장에 존재하는 노폐물을 배출해내는 과정으로 나타날 수 있는 반응입니다. 이런 반응은 길게 지속되진 않고 짧으면 일주일 안에 사라지는 반응들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렇게 설사하는 것들이 잘 잡히지 않고 오랜 시간 지속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장이 워낙 약해서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 아이들도 있지만 드물게 식이요법 때문에 장이 잡히지 않고 무름변을 계속 보게 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특히 케톤 시기를 하거나 카니보어 시기처럼 기름, 지방질 섭취가 많고 단백질 섭취가 많은 아이들 중에 간혹 설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장이 문제가 되는 자폐증 아이들은 장이 여리고 예민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에 따라서 기름진 음식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해서 오히려 그런 음식 때문에 설사를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장을 치료하는 한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설사를 하고 있다면 시기를 변경해 보기를 권장드립니다. 케톤 시기나 카니보어 시기처럼 기름기가 많은 시기보다는 장 기능을 더 잘 잡아줄 수 있는 글루텐 프리, 카제인 프리 정도로 시기를 변경해서 해주시면서 장 기능이 잡히기를 지켜보는 것이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설사를 하던 아이가 대변 횟수가 오히려 너무 줄어서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변비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반응은 장 기능이 잡혀가는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반응입니다. 장에 힘이 생기고 장 기능이 강화되면서 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수분을 흡수하는 능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반응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반응은 지속적으로 나타나진 않고요. 초기에 약간의 변비 성향이 되었다가 또 다시 정상변으로 회복되는 반응입니다. 다음으로는 변비가 심한 아이들이 한약 치료를 하고 나서 오히려 설사 형태로 바뀌고 변을 하루에 2번, 3번 보게 되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입니다. 변비가 문제가 되는 아이들은 오히려 노폐물이 잘 빠져나가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노폐물이 잘 빠져나가는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걱정할 필요는 없는 반응입니다. 변비가 문제가 되는 자폐 아이들에게 처방되는 약은 변을 소통시켜주는 쪽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장이 건강해질 수 있게 장의 운동력이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이렇게 무른 변을 자주 볼 수도 있지만 장에 힘이 더 생기고 장 기능이 강화가 되면 정상적인 변을 보는 형태로 잡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을 자주 보는 반응이 나타나더라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다시 정상화되면서 정상적인 변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소화기 증상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약 치료를 한 뒤에 식사 양이 늘어나고 안 먹던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 반응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반응은 상당히 좋은 반응입니다. 자폐증이나 발달 지연 아이들은 극도의 편식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인 아이들도 편식을 하긴 하죠. 그런데 자폐증 아이들이 보이는 편식은 그 정도도 다르고 원인도 다릅니다. 일반적인 아이들이 소화기 기능이 약하거나 본인의 취향 때문에 편식을 한다면 자폐를 가진 아이들은 감각 문제 때문에 편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 식감의 음식이 너무 고통스럽게 느껴지거나 특정 향이나 맛이 너무 과도하게 자극적으로 느껴져서 통증으로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게 되면 그 음식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치료를 하면서 편식이 줄어들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이런 감각이 예민한 것들이 조금씩 진정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감각 문제가 조금씩 해결된다라는 의미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식사 양도 늘어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종류가 늘어나고 식사 양이 늘어나는 것은 상당히 좋은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식사 양이 줄어드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아이들은 치료 전에 과도하게 식사를 많이 했거나 단 음식을 너무 많이 찾는 그런 성향을 보였던 아이들이 많습니다. 자폐증 아이들 중에 장 기능이 문제의 원인이 되는 아이들은 장에 있는 유해균 또는 진균 때문에 식사 양이 늘어나거나 단 음식을 많이 찾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단 음식을 찾는 것이 아이의 취향 때문이 아니라 장 기능 이상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치료를 하면서 장 기능이 잡혀가면서 이런 유해균이 사라지고 진균이 줄어들게 되면 음식을 과도하게 찾거나 단 음식을 많이 먹으려고 하는 증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량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안 그래도 약한 아이가 식사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경우들이 있으신데요. 이런 반응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고 장 기능이 정상으로 잡혀가고 유해균, 진균이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반응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수면에 대한 반응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면 시간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수면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뇌신경이 성장 발달하는 것은 수면 중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면이 짧아지고 잠이 없어지는 것은 아이의 뇌 발달에 문제가 될 수가 있지만 많이 자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료하기 전에 수면 문제가 있었던 아이들은 치료를 하면서 수면이 바로 잡혀가면서 이제껏 부족했던 수면을 보충하는 개념으로 수면 시간이 상당히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낮 시간에도 많이 졸려하는 아이들이 있죠. 이런 반응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아이들의 몸이 회복돼 가는 방의 일종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물론 치료하는 기간 동안 쭉 이렇게 잠이 많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자폐증 아이들에게 처방하는 약은 잠이 오게 만드는 수면제 성분이 들어있는 약들은 없습니다. 몸이 정상화가 되면서 내가 필요했던 잠을 자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하면서 수면 시간이 과도하게 늘어났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한 잠을 자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정상 수면으로 회복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반응은 불안도가 높거나 긴장을 잘 하는 아이들에게서 잘 나타납니다. 불안도가 높은 아이들은 항상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체적으로도 항상 이렇게 힘을 꽉 주고 있는 신체적인 긴장이 되어 있는 상태죠. 이런 아이들은 한약 치료를 하다 보면 이러한 과도한 긴장이 풀어집니다. 과도하게 긴장을 하고 있던 아이가 긴장이 풀어지면 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에도 졸리는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적절한 정도로 긴장이 다 풀리고 나면 낮 시간에 졸리거나 과도하게 잠을 자는 반응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면이 정상적인 패턴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잠을 잘 자던 아이가 잠을 잘 자지 못하거나 중간에 깨는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아이들은 대부분 전형적인 자폐보다는 전반적 발달 지연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전반적 발달 지연 아이들 중에서도 대근육 발달이나 소근육 발달, 즉 신체적인 성장 발달도 느렸던 아이들에게서 이런 반응이 잘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발달이 느렸던 아이들을 치료하는 한약은 기본적으로 신체적인 발달을 도와주는 약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을 복용하면 몸에 힘이 나고 피로가 회복되는 그런 효과를 보이는 성분들이 많죠. 이런 약들을 자기 직전에 저녁 너무 늦게 먹이게 되면 수면의 질이 조금 나빠지는 경우들이 드물게 있습니다.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야 잠을 자게 되겠죠. 그런데 약을 복용하면 이런 피로가 개선이 되어버리고 몸에 힘이 나기 때문에 잠이 오히려 잘 들지 않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이런 수면 패턴을 보인다면 저녁에 복용시키는 약을 너무 늦지 않게 복용시키면 이런 반응은 사라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자다가 깨서 엄마를 많이 찾고 엄마 아빠가 자고 있는 방으로 찾아와서 울고 이런 반응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반응은 상당히 좋은 반응입니다. 엄마 아빠에 대한 애착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반응이죠. 특히 자폐증이 심해서 엄마 아빠에 대한 애착 형성이 잘 안 되고 사회성이 떨어져 있던 아이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 그것은 아이의 뇌 기능이 성장 발달하면서 애착을 형성해가는, 사회성이 호전되어가는 그런 반응으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다음으로 감정적인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치료를 하는 와중에 표정이 많아지고 감정 표현이 많아지는 것들은 상당히 좋은 반응입니다. 아이의 감정 표현은 뇌의 변연계, 뇌의 중간 부위에서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감정이 늘어나고 얼굴 표정이 다양해진다는 것은 그런 뇌의 변연계 성장 발달이 일어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감정이 늘어난다고 해서 꼭 좋은 감정만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감정, 즐거운 감정이 늘어나기도 하지만 공포의 감정이나 짜증을 내는 감정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전보다 떼를 많이 쓴다, 짜증을 많이 부린다 라고 해서 그것이 꼭 나쁜 반응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감정 표현이 늘어나는데 그 와중에 짜증도 늘고 떼도 늘어난다면 그것은 좋은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떼를 쓰는 반응들은 아이의 되뇌까지 성장을 해서 스스로를 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면 서서히 줄어들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미운 3살이라는 시기가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압축적으로 지나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부모님께 애착이 그렇게 많지 않던 아이가 분리불안이 늘어나는 반응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불안이 늘어나는 것도 뇌의 중간 부분, 즉 변연계 부분이 성장 발달하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반응입니다. 신생아들은 오히려 애착이 없습니다. 뇌신경이 어느 정도 성장 발달하는 대략적으로 약 7개월 정도 이후부터 애착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즉 애착 반응도 뇌가 성장 발달해야만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이죠. 그런데 한약 치료를 하면서 애착이 없던 아이가 애착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은 뇌신경이 성장하고 발달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응은 좋은 반응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감각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약 치료를 하는 와중에 감각 추구가 줄어드는 아이들이 많지만 간혹 감각 추구가 오히려 늘어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특히 구강 감각 추구가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반응은 나쁜 반응이기도 하지만 모두 다 아이의 증상이 심해지는 그런 반응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구강 추구가 늘어나는 아이들 중에 말이 늘기 전에 구강 추구가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입에 물건을 계속 가져가고 이런 소리를 낸다거나 휘파람을 분다거나 이렇게 입을 계속 쓰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죠. 말이 늘 때 아이들은 입 주변에 있는 감각이 살아나는 반응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입 주변에 있는 근육이나 혀 근육, 그리고 성대 근육이 세밀하게 조화롭게 움직여야 언어 표현이 잘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소근육 운동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혀의 움직임, 입의 움직임을 조화롭게 할 수가 없는 상태죠. 그런데 치료를 하면서 이런 소근육 운동이 발달하기 시작하면 입 주변에 있는 감각이 더 예민해지고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의 감각을 계속 느끼기 위해서 구강 추구가 늘어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건강한 아이들도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말이 터져 나오기 전에 입으로 물건을 많이 가져가기도 하고 옹알이가 늘어나는, 즉 입 주위에 있는 근육을 많이 쓰는 행동들을 보이게 되죠. 그것과 비슷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강 추구가 늘어나면 그 뒤에 언어 표현이 갑자기 나오는 그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감각 추구 행동 자체는 변화가 없는데 질적인 변화를 보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즉 감각 추구를 하는 횟수나 감각 추구를 하면서 보내는 시간들은 비슷하지만 감각 추구를 하고 있을 때의 반응이 달라지는 아이들인데요. 이전에는 감각 추구를 할 때 다른 것들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감각 추구를 할 때도 호병 반응이 생기고 감각 추구를 하는 물건을 치울 때도 조금씩 말려지고 감각 추구를 다른 쪽으로도 쉽게 전환이 되는 반응이 나타난다면 이것은 호전이 되는 반응입니다.
자폐를 가진 아이들이 감각 추구를 하는 이유는 감각 처리 장애 때문입니다. 특정 감각이 너무 강렬하게 느껴지거나 아니면 반대로 너무 둔감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너무 강렬하게 느껴지는 아이들은 그 특정 감각을 느끼고 있을 때는 뇌가 그 감각에 완전히 압도당해 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뇌 기능이 차단되게 되죠. 그것만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 상황이라면 엄마가 불러도 들을 수 없고 다른 사물에 주의를 기울일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런 아이가 똑같이 감각 추구는 하지만 엄마의 말을 들을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물에 시선을 돌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은 감각의 문제가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감각 추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질적인 변화를 보이는 이런 아이들은 증상이 개선되고 있는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혹 자폐를 가진 아이들 중에 다른 증상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감각 추구는 지속적으로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는 감각 추구를 하는 이유가 다른 자폐 아이들과는 조금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른 자폐 아이들은 그 감각에 완전히 압도되어 버리기 때문에 감각 추구를 한다면, 감각 추구가 사라지지 않는 아이들은 그 감각을 느끼는 것이 너무 재밌어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종의 자기의 놀이인 것이죠. 이런 아이들은 다른 자폐적인 증상이 많이 사라지고 나서도 감각 추구를 하는 것이 놀이의 형태로 꾸준히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 이런 아이들은 인지가 더 올라오고 놀이가 더 확장이 되고 재미있는 것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되면 자연스럽게 감각 추구가 사라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언어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치료 기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표현 언어가 나타나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모두 치료가 잘 되지 않는 형태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표현 언어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늘어나거나 수용 언어가 늘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언어 능력이 개선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자폐증을 진단하는 기준에 표현 언어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자폐 진단 기준으로 보고 있죠. 왜냐하면 표현 언어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나타나고 수용 언어가 개선이 되고 사회성이 어느 정도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포인트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생기는가, 그리고 사회성이 생기는가 여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아직까지 표현 언어, 즉 말은 터지지 않았지만 이전보다 엄마한테 소리나 제스처로 표현을 더 많이 하고 엄마의 말귀를 더 잘 알아듣고 엄마와 상호작용이 늘어나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아이의 증상이 개선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자연스럽게 표현 언어가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나 아이의 성향이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아이들, 조심스럽고 예민한 아이들은 표현형 언어가 조금 늦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느 정도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생기기 이전에는 제대로 표현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볼 때도 발음이 다른 사람과 다르고 엄마랑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연습해서 익힌 이후에 표현을 하려는 아이들이 있죠. 다음으로 반향어나 의미 없는 소리가 늘어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아이들은 자폐 증상이 심해지는 반응이 아니라 언어 능력이 늘어나고 있는 반응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언어 표현이 완벽한 형태로 나타나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언어를 표현하려는 연습을 반복적으로 시도하고 나서야 언어 표현이 원활하게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반향어를 하거나 어떤 형태의 소리를 내더라도 소리를 계속 내보는 것은 아이가 아이 스스로 언어 표현을 연습하는 과정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반향어를 더 많이 한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향어를 하는 이유는 본인 나름대로는 언어적인 소통을 하고 싶지만 아직까지 어떻게 하는지 완벽한 방법을 익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반향어의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언어 소통을 하려는 의지는 있지만 아직까지 그 방법을 잘 모르는 형태인 거죠. 이렇게 반향어가 늘어나고 옹알이가 늘어났을 때 못하게 막는 것들은 오히려 우리 아이의 언어 소통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행동을 보인다면 오히려 더 잘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언어 표현을 더 많이 연습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원활한 표현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다음으로
표현형 언어가 어느 정도 늘었지만 아직까지 발음이 또박또박하지 못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말을 또박또박하고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것은 입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근육들이 조화롭게 아주 적절하고 세밀하게 움직여야 나타날 수 있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언어를 표현하는 것들을 아직 많이 해보진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근육 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연습 과정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마치 자전거를 연습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자전거를 탈 때도 여러 근육들이 조화롭게 동작을 해야 원활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는 힘들고 서툴게 되지만 자전거를 한번 익히고 나면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언어를 익혀가는 과정은 여러 근육을 조화롭게 움직이기 힘들기 때문에 아직까지 서툴게 됩니다. 하지만 한번 그것을 익히고 나면 내가 의식하지 않더라도 조화롭게 편하게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게 되죠. 따라서 아이들이 표현 언어가 늘지만 아직까지 발음이 또박또박하지 않고 부정확한 것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런 반응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발음이 정확해질 것이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는 없는 반응입니다. 다음으로 행동 변화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폐적인 행동들이 없어지는 것들은 당연히 상당히 좋은 반응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무반응인 아이, 항상 축 처져 있고 행동이 적던 아이가 너무 산만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반응도 나쁘다고만은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어린아이들을 보면 항상 활동량이 많습니다. 3살, 4살 아이들을 보면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뛰어다니고 많이 움직이죠. 이런 반응들이 정상적으로 아이들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행동이 적고 무반응이던 아이가 활동량이 늘어나고 오히려 산만해지는 것들은 정상적으로 발달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렇게 움직임이 적고 무반응이던 아이들은 신체적인 성장 발달도 느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나이는 들었지만 신체적으로는 아직까지 아기 상태인 아이들이 있죠. 그러다가 한약 치료를 하면서 신체적인 성장 발달도 원활해지고 힘이 강해지고 운동 능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행동이 많아지고 산만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사회성이 조금씩 개선되는 반응을 보이는데 또래 친구한테는 아직까지 관심이 없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사회성은 단계별로 발달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항상 자주 보는 부모님들, 가족들에게 사회성을 먼저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주 만나는 어른들에게 사회성을 더 보이게 되죠. 최종적으로는 또래 친구들에게 사회성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면서 아이의 사회성이 성장 발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개선된 것은 아닌 상태일 때는 또래 친구들한테까지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또래 친구들한테 관심을 보이게 되고 원활한 사회성을 보이게 됩니다. 이번 영상은 치료를 하면서 보일 수 있는 호전 반응들, 그 중에서도 호전 반응인지 악화 반응인지 애매한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경우들을 이 영상에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혹시 우리 아이의 증상 변화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언제든 한의원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폐증, 발달 지연을 치료하는 한약은 아이들의 신체적인 증상, 특히 장 기능을 개선하는 약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고 신체적인 성장 발달을 도와주고 뇌신경의 손상을 회복시켜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약성분이 따로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한약에 들어가서 동시에 투여가 되는 것이죠. 이런 약을 동시에 복용을 하지만 아이들 몸에서 나타나는 반응은 조금씩 순차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신체적인 증상 개선부터 먼저 나타납니다. 장 기능이 개선되고 설사를 하던 아이들이 설사를 멈추게 되거나 변비가 심한 아이들이 변비가 개선되는 반응이 먼저 나타납니다. 그리고 소화기 증상이 있는 아이는 소화기 증상이 개선되는 반응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감각의 문제들이 개선되기 시작하고 뇌신경 성장 발달이 빨라지게 됩니다. 뇌신경이 성장 발달할 때는 뇌의 변연계부터 먼저 성장 발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감정, 정서 표현이 더 많이 늘어나고 애착이 늘어나는 반응을 먼저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아직까지 되뇌의 성장 발달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감정, 정서를 원활하게 조절하지는 못하는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짜증이 많이 늘거나 때를 더 많이 쓰는 그런 반응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죠. 그러다가 뇌 성장 발달이 꾸준히 지속되게 되면 되뇌 기능이 성장 발달하게 되면서 인지 능력이나 언어 표현 능력이 더 성장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자기 조절 능력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때를 쓰고 짜증을 내는 것들도 어느 정도 조절되는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자폐증 발달 지연 아이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호전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이런 과정을 그대로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아이들은 장 기능이 조기에 잡히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장 문제를 보이기도 합니다. 장 문제가 완전히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지 기능이나 사회성이 먼저 개선되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아이에 따라서 애착이나 정서 표현 이전에 인지 상태나 언어 표현이 먼저 늘어나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자폐증이나 발달 지연 아이들은 모두 다 같은 원인으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같은 정도의 손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마다 호전되는 반응, 호전되는 과정도 다르고 호전되는 속도도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